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Adderall Adaptive Budget Allocation for Parameter Equations Fine-Tuning이라는 논문으로 아이클레어에서 2023년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 다운스트림 작업에서 PLM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인튜닝이 이제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PLM이 워낙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업에서 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사용자의 데이터로 맞춤 파인 튜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연구 결과들이 더러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파인 튜닝이 하는 게 무조건 사용자 환경에 맞춰서 다운스트림 작업에 더 좋다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점점 이제 PLM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높은 메모리 리소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PEFT, Parameter Effects Fine Tuning이라는 기법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는 조금 더 파인 튜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들로 조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댑터 튜닝 같은 경우는 베이스 모델에 이제 트랜스포머 층 사이에 학습 가능한 이제 작은 어댑터를 삽입해 해당 모듈만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로라와 이제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어댑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 사이에 모듈이 삽입되지만, 로라 같은 경우는 레이어 안에 가중치 퀄리티 밸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삽입되는 방식으로 이제 어디에 삽입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프리픽스 튜닝과 프롬프트 튜닝도 있는데, 프롬프트 튜닝 같은 경우에는 각 모델의 인풋 앞에 학습 가능한 토큰을 붙여서 그 해당 토큰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문장은 유지하며 앞에 이제 프롬프트의 역할을 하는 토큰을 추가해 갖고 해당 토큰을 학습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프리픽스 튜닝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하지만 트랜스포머의 각 레이어 이제 키와 밸류의 입력 앞에 학습 가능한 프리픽스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은 그대로 두고 어텐션의 계산 대상에 프리픽스 토큰을 덧붙이는 구조로 이제 어텐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더 강한 표현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롬프트 튜닝 같은 경우는 쉘로우라 그래갖고 인풋 앞에만 붙게 되는 게 특징이고, 프리픽스 튜닝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첫 번째 에만 붙는 것이 아닌 여러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다 붙을 수 있다라는 이제 차이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재하는 방법은 이제 딥 프로닝 같은 경우로 이제 인크리멘털 업데이트 매트릭스인 델타, 이거는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 학습 모델이 이제 기본 자신의 베이스 파라미터를 갖고 있고, 해당 파라미터가 얼마나 이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제 모델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걸 이제 incremental update matrix라고 하는데, 이 얼마나 업데이트 되는가를 이제 스파르스 행렬로 이제 초기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르스 행렬로 바꿔주게 되면은, 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소별 중요도를 스파르스 행렬은 이제 그 각각 파라미터의 중요도를 포함하고 있는 행렬이기에, 그 중요도에 따라 중요도가 낮은 행렬은 이제 프로닝 해갖고 그 중요 업데이트만 유지하고, 중요도가 낮은 애들은 프로닝 해갖고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의 이제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랭크 어댑션, 이 로라라는 방법은 아까 했던 어댑터랑 비슷한데, 여기서 나오는 델타 W를 B랑 A라는 증분 행렬을 B랑 A라는 두 개의 작은 행렬 곱으로 이제 어프로시메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퀄리티 밸류 이제 피드 포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붙게 되고요. 이 업데이트 행렬인 델타를 BA로 근사함으로써 이제 이와 같은 풀 파인 튜닝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FT 기법이 완전한 것이 아닌 이제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디프 프로잉 같은 경우에는 구현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증분 업데이트 행렬에 대해 맨 처음에 모두 학습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프로닝 하기 전에 모두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풀 파인 튜닝과 이제 비슷한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기에 높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로드가 들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잘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별 랭크를 모두 갖게, 일단 기본적인 로라는 모든 레이어별 랭크를 갖게 합니다. 이 말은 즉 그 증분 업데이트 행렬의 모든 중요도를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실제로 가중치 행렬의 중요도는 이제 모듈 및 계층에 따라 이게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을 보시면은 먼저 A selected weight matrix, 이제 각각 트랜스포머 레이어 안에 있는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 해당 모듈을 업데이트 시켰을 때 그 얼마나 더 높은 정확도와 이제 매칭이 되는가를 이제 평가한 그래프고, 이거는 그 옆에 B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별로 얼마나 더 이제 높은 이제 어큐레시와 매칭이 되는지를 이게 비교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1, 2와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1, 2를 업데이트 시켰을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볼 수 있고, 이제 레이어 같은 경우는 뒤쪽 레이어에 로라를 집중시켰을 때 그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논문의 실험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모든 레이어나 가중치마다 동일한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레이어나 가중치마다 동일한 값을 주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서브 옵티멀한 성능을 초래할 수 있고, 이제 중요한 모듈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게 된다면 그게 조금 더 좋은 옵티멀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모듈의 중요도에 따라서 파라미터 예상을 이제 적응적으로 할당해서 이제 PFT의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이제 시작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면은 이제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아다로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면은 해당 방법은 로라의 이제 유사 파인 튜닝 중 이제 가중치 행렬 간의 파라미터 예산을 동적으로 할당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그냥 랭크를 동적으로 할당하겠다. 모든 트랜스포머 레이어 가중치마다 같은 랭크를 부여하는 게 아닌, 중요한 데는 더 높은 랭크, 중요하지 않은 데는 더 낮은 랭크를 주겠다라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중요한 증분 행렬인 이 델타에는 더 높은 랭크를 부여하기 때문에 더 정밀한 태스크와 정보를 포착할 수 있고, 덜 중요한 행렬에는 낮은 랭크로 조정되기에 오버피팅을 방지하고 계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데, 결국은 이 이론을 위해서는 중요한 행렬이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이제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게 됩니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행렬을 세 가지의 행렬로 분해를 하는 방법인데, 그중 가운데 있는 시그마라는 행렬은 이제 다이어고널 행렬로 그 중앙에 이제 트윗기 값이 모이게 되는 행렬입니다. 그 원리 같은 경우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일반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통해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다이어고널 행렬에 모이게 되는 것은 아이겐 벡터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아이겐 벡터 대신에 이제 이 시그마라고 표현을 해줬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VD를 통해 보통 특이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낮은 특이값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전 연구들에서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시적으로 랭크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모델에서는 수많은 고차원 행렬에 대해 반복적으로 SVD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SVD 계산 같은 경우는 높은 컴퓨테이셔널 이제 로드가 높은 이제 계산 비용을 갖고 있었고, 거대한 모델에서는 거의 금기시되는 행렬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이제 SVD 방식을 어프로키메이션을 하는 방식을 이제 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행렬을 세 개의 행렬로 이제 분해를 하는데 이제 좌측 행렬인 U 행렬과 이제 우측 행렬인 V 행렬은 이제 서로 올소건너함을 유지하게 되고 가운데 있는 값을 이제 특이값,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겐 밸류 값을 가지게 되고 이제 아이겐 밸류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U와 V는 데이터의 방향성, 이제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의 강도 또는 이제 중요도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겐 벡터 값이 들어가고 U와 V는 이제 올소건너함을 유지하게 된다. 이 점을 조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라는 보통 B랑 A로 이제 근사화를 시키는데 아다 로라 같은 경우에는 SVD 방식을 어프로시메이션 하기 위해서 PAQ라는 그 세 가지 이제 매트릭스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U와 V가 서로 올소건너함을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SVD를 유지하기 위해 P와 Q를 이제 올소건너함 하기 위해 페널티 텀을 하나 주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이제 특이값을 포함한 대각행렬이고 P와 Q는 중분 매트릭스에서 좌우 특이 벡터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 해당 직교성을 유지하기 위해 로스에 추가적인 페널티를 추가해갖고 직교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해당 방식으로 이제 비싼 SVD 연산을 피하게 되고 작은 특이값만 제거하고 이제 특이 벡터를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싱글 밸류는 can be kept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SVD 기반의 파라미터화에 기반하여 갖고 동적으로 랭크를 조정하는데 먼저 증분 행렬 PAQ를 여러 개의 트리플렛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여기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임포턴스 매트릭스를 통해 갖고 각 트리플렛이 모델 성능에 기여하는 중요도를 이제 측정을 하고 중요도가 낮은 애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트리플렛은 유지를 하는 방식으로 동적으로 랭크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중치의 증분 업데이트를 이제 PAQ로 파라미터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P와 Q는 증분 업데이트 좌우 특이 벡터, A는 대각행렬로 이제 특이값을 포함하는 값입니다. 로라와 비교했을 때 로라 BA와 비교했을 때 단순히 이제 A라는 값이 그 R 차원의 벡터 이제 A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P와 Q는 이제 R 차원의 벡터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와 Q는 이제 직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서 봤던 것처럼 P 트랜스포즈 P는 이제 I라는 올소건널함을 유지하기 위해 P 트랜스포머 P-I는 0을 항상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이제 프로베니우스 놈을 사용했고 L2 놈을 행렬에 이제 적용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방식을 통해서 SVD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SVD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라 행렬을 이제 프로닝하는 것은 해당 랭크를 만드는 행렬 A, B를 모두 벡터 하나씩 모두 0으로 만드는 건데 로라 자체를 프로닝할 때와 지금 이건 다른 조금 이 방법의 장점이 있는 것은 로라 행렬의 A, B가 이제 프로닝이 되게 되면 해당 방법은 이제 되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달 로라를 통해 그 A 행렬의 한 성분을 0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랭크 값을 언제든지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고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자원을 분배할지 어떤 가중치 행렬이 더 중요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원을 분배할지 어떤 가중치 행렬을 더 많이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지 정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어떤 식이 더 중요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A 행렬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 행렬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해당 행렬에 있어서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쿼리 키 밸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이제 1, 2에 대해서 어떤 랭크를 살리고 어떤 랭크를 적게 사용할지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근사화된 델타가 K개를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할 경우 최종 데이터 트리플렛을 PAQ 이제 KI, PKI, AKI, QKI로 표현이 가능한데 K번째 가중치 행렬의 I번째 랭크를 나타내는 값들이고 이제 이 트리플렛을 이용해 갖고 중요도 점수 이제 뒤에 나올 중요도 점수 SK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트리플렛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한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쿼리 키 밸류 이렇게 여러 개의 가중치 행렬들 이제 여러 개 이제 매트릭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안에서 이제 GM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행 이제 쿼리 PAQ가 되게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 같은 경우는 벡터, A 같은 경우 스칼라, Q 같은 경우는 벡터 그래갖고 P가 이제 랭크 그 옆에 붙은 랭크만 그 해당 가중치의 랭크만큼 있는 거니까 그래서 P가 그 랭크 가중치만큼의 벡터 값이 되는 거고 이 A 값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고널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당 값이 다이어고널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매트릭스 Q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가 랭크에 있으니까 얘도 매트릭스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결국 트리플렛마다의 중요도 점수를 계산하게 돼갖고 이 A 값이 중요하지 않는 애라 하면은 이 A 값을 그냥 하나를 없애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값이 없어진 트리플렛에 의해 갖고 랭크가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표현하기 위해 로스식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는데 이제 CPQ 같은 경우는 이제 CPEQ 같은 경우는 학습 비용을 나타내고 이제 이 y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화 개수로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PKQ 같은 경우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에 대한 orthogonal 페널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T번째 스텝에서 이제 AK에 대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그냥 업데이트를 진행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싱글러 밸류 프루닝 같은 경우는 중요도 점수 S 아까 말했던 중요도 점수 S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식에 의해서 프루닝이 진행되는데 이제 여기서 프루닝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ST는 모든 트리플렛의 임포턴스 스코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BT 여기서 나오는 근데 이 탑 BT 같은 경우는 T번째 스텝에 남아있는 싱글러 밸류의 버젯이고요. 그래서 즉 다음 스텝에 해당 식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다음 스텝의 싱글러 밸류는 이제 이 해당 타워에서 결정되는데 그 타워는 이제 임포턴스 스코어를 보고서 해당 랭크가 남아있는 순위 안에 그 탑 BT 안에 들게 되면은 유지시키고 밖에 있으면은 그냥 0으로 프루닝 시켜주는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BT 같은 경우는 스텝 T에서 유지할 전체 트리플렛의 이제 버젯 개수, 즉 버젯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저 임포턴트 스코어는 어떻게 구하냐가 문제인데요. 그 임포턴트 스코어 같은 경우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매그니튜드 오브 싱글 밸류 방식으로 이제 단순 특이값이 그냥 클수록 중요도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특이값만 제거하고 기존 행렬과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고 이제 모델 성능에 최소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델 성능에 대한 각 파라미터의 기여도를 반영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감도 베이스의 중요도인데요. 파라미터의 학습 손실에 대한 기울기를 측정하고 이제 단일 요소로 민감도를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또한 개별 요소 단위인데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트리플렛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트리플렛에 대한 새로운 임포턴스 스코어를 정의를 해주게 됐는데요. 그래서 스코어는 이제 S에 대해서 계산이 된다. 트리플렛의 이제 총 합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므로 그냥 각각의 이 SK 그 임포턴스 스코어에 정의된 그 각각 요소들에 대한 모든 총합을 이제 임포턴스 스코어 그 최종 임포턴스 스코어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그 A는 스칼라 값, P와 Q는 벡터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스칼라 값은 단순 임포턴스 스코어를 정의하지만 벡터 값이기 때문에 그 임포턴스 스코어의 평균을 구해서 더해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S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가장 먼저 그 아래와 같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그냥 wij라는 파라미터 값 하나와 그 해당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를 곱한 절대값으로 단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갖고 현재 변화율 즉 미분값을 통해 0부터 해당 파라미터까지 움직인 값을 근사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해당 값은 로스에 대한 변화율이 클수록 원래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값이 클수록 크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식 단순히 이제 미, 하지만 단순히 이제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와 파라미터 값을 곱한 값을 갖고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미니 배치로 학습을 하는 모델에서는 너무 큰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전 연구들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센시티브 스무딩과 어서테인 이제 퀀티피케이션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감도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먼저 여기서 나오는 이 베타 값은 베타 이제 1과 2 같은 경우는 0과 1 사이의 값이고 i는 이제 지수 EMA를 통해 스무딩한 값 이제 u 같은 경우에는 그 i 바와 i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값입니다. 그래갖고 현재 감도인 it에서 그 이동 그 현재 감도인 it에서 그 이동 평균 감도 의 이제 절대값을 해갖고 즉 감도의 변동성도 이제 파악을 하겠다. 그래서 이 EMA를 통해서 이제 스무딩한 값과 이동 평균과 현재 값을 비교해서 이제 불확실한 값을 서로 곱해준 값을 이걸 임포턴트 스코어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도값이 시간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경우에 해당 웨이트가 불안하거나 중요도가 불확실한다고 하기 위해 이제 uncertainty quantification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코드를 보면은 데이터셋 T, 그 다음에 전체 반복 획수 T, 그 다음에 총 버젯 스케줄러 PT,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학습률, 정규화 개수, 그리고 EMA 개수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D를 통한 미니 배치 샘플링을 해갖고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 평균을 해서 이제 민감도를 측정해주고 그 업데이트된 이동 평균을 통해서 이동 평균과 이제 그 불확실성을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렛의 이제 중요도를 측정을 그 중요도 점수를 통해 트리플렛의 중요도를 측정을 해주고 파라미터 이제 PAQ를 그냥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캣 그레디언트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간단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후 이제 아까 타워에서 결정됐다는 것처럼 PAQ를 업데이트 해주는데 A의 경우 이제 중요도 점수와 랭크 버젯에 따라 갖고 이제 프루닝을 해주는 방식이고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이 끝이 나게 됩니다. 실험 파트인데 이제 모델은 디버트 버전 3 베이스와 버트 라지를 했고 이밸류에이션 파트는 이제 글로 이제 스쿼트 버전 1, 2 그 다음에 자연어 생성에선 이제 X3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V100을 사용했고 로라 랭크는 16 또는 32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인스 라인으로 이제 풀 파인 튜닝 그리고 빗빗이라고 이제 바이어스항만 튜닝하는 기법 그 다음에 어댑터 튜닝 그 다음에 헐리스 바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어텐션 모듈과 피드포트 네트워크 모듈 뒤에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추가하는 구조고 이제 PP per 어댑터 같은 경우는 이제 FFM 모듈과 레이어 돔 모듈에만 적용되어 더 간결한 어댑터 구조 이렇게 5가지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버트 버전 3 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인 튜닝에서 이제 글로 벤치마크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아다로라가 이제 같은 파라미터 예산 내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다양한 글로 태스크에서 일관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효율성과 성능을 모두 잡은 이제 기법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스쿼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범위를 예측하는 이제
토큰 단위 시퀀스 라벨링으로 해당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스쿼드 이제 1.1과 버전 2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해봤는데 아다로라가 이제 다른 방법보다 이제 거의 모든 파라미터 예산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헐리스 바이 및 피피펄 방식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낮아질수록 더더욱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다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도 기반 랭크 스케줄링을 통해 갖고 낮은 예산에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3 같은 경우는 NLG 작업에서 이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다로라가 이제 거의 모든 예산 수준에서 이제 로라보다 더 일관되게 더 좋은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특히 이제 예산이 그 점점 낮아질수록 그 성능 저하 없이 이제 거의 유사한 성능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제 높은 실용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자연어 처리 태스크인 이제 MNLI, 그다음에 스쿼드 버전 3, 그다음에 엑스썸에 대해서 이제 디볼트 3 모델을 그 다양한 이제 파라미터 예산하에 이제 예산 비율화에 파인 튜닝한 결과인데 모든 예산 구간에서 이제 로라보다 이제 아다로라가 이제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산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예산이 낮은 구간에서 훨씬 더 많은 성능 차이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엑스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얘기가 예산이 낮은 예산에서는 같이 이제 로라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게 성능이 상승을 그 예산이 높아질수록 더 좋은 훨씬 더 이제 성능 상승폭이 크다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고예산 환경에서도 이제 적은 예산에서도 물론 잘하지만 고예산 환경에 따라 이제 더 높은 성능 증가율을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이러한 결과들이 로라의 핵심 설계인 이제 어댑티브 랭크 버젯 설정에 의해서 각 태스크와 레이어별로 더 적절한 예산 분배를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즉 중요한 파라미터 집합에 더 많은 랭크를 집중 배정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학습 효율과 이제 성능을 동시에 향상을 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더 그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 에벌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프론트 로라 같은 경우는 기존 로라 구조에서 중요도가 낮은 이제 싱글러 밸류를 제거한 이제 비정응정 방식이고 아다로라와 이제 아다로라는 이제 중요한 트리플렛의 더 많은 랭크를 할당하는 구조를 채택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아다로라에서 사용하는 중요도 점수에 대해서 변형을 이제 해갖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센시티브만 이제 반영한 방식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싱글러 밸류의 절대값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싱글러 밸류의 절대값만 사용했을 경우인 임포턴스 스코어의 이제 싱글 밸류의 절대값만 사용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두 정보를 이제 결합한 원래 아다로라 방식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단일 정보만 사용하게 될 경우 이제 원래보다 더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다로라가 더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다로라 같은 경우는 두 정보를 함께 사용하는 두 정보를 함께 사용하는 이제 중요도 매트릭스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로라는 SVD 기반 표현 방식과 중요도 기반의 버젯 스케일링을 통해 더 작은 파라미터로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이제 구조로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한 가지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로라 방식과 이제 로라 렉규 같은 경우에는 로라 플러스 이제 올소고널 레귤라이제이션을 진행해 준 거, SVD는 그냥 SVD 기반 이제 PAQ 방식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달로라에서 정규화 개수를 이제 0으로 하게 되고서 학습을 하게 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정규화항이 이제 모델 일반화에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 SVD 로라는 로라보다 낮지만 SVD 로라와 SVD 로라는 로라보다 낮지만 로라보다는 이제 높지만 아다 로라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VD 표현만 도입하면 이제 제한적인 효과로 중요도 기반 랭크 조절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로라의 성능은 여러 요소의 이제 시너지 기반이라고 하고 적은 그 SVD 기반 표현으로 적은 파라미터로 모델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하며 임포턴스 어웨어 랭크 조절을 통해 이제 중요한 증분 매트릭스만 남기게 됩니다. 정교한 정교화 올서거널리티를 통해 갖고 학습 안정성 및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이제 세 가지 요소의 시너지를 통해 갖고 전체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그림 같은 경우는 아다로라 이제 랭크 분포도를 이제 시각화한 것인데 아까 앞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1, 2와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랭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스크나 모델이 달라도 다른 걸로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내는데 그래서 그 해당 방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중요도 기반의 랭크 할당 방식이 일반화가 가능하고 신뢰도가 높은 방식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아다로라는 중요도 지표에 기반해 갖고 이제 로우 랭크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곳에 이제 더 높은 랭크를 부여하기 때문에 적은 파라미터로 성능 손실 없이 파인 튜닝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논문의 컨클루전으로 가장 먼저 아다로라를 제안했는데 중요도 점수에 따라 매개 변수 예산을 정적으로 할당을 하는 방식이며 SVD 형태로 가중치 행렬의 증분 업데이트를 매개 변수화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 정한 이제 중요도 지표에 따라 트윗값을 조정하고 중분 행렬 간의 매개 변수 예산을 동적으로 할당을 하였다가 이 논문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